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미국의 수출 통제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어위브가 20억 달러 규모 채권 발행 이후 시간외에서 19%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증시는 채권 시장 충격으로 인해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각각 1.6%, 1.4%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500개 종목 중 485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이는 4월 4일 이후 최다였는데요. 3대 지수가 결정적으로 낙폭을 벌렸던 건 오후 1시, 미국에서 2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며 국채 경매 시장 참여가 매우 저조했던 가운데 낙찰 금리는 기존의 4.6%대보다 훨씬 높은 5%대로 책정됐죠. 이에 미국의 장기물 금리가 일제히 급등했고 그러자 나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20년물 금리는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넘겼는가 하면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기준이 되는 10년물 금리,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돌파한 뒤 오전 8시 현재 4.6%마저 뚫어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위험을 가중시킬 감세안 논의도 금리 급등의 배경이 됐는데요. 공화당이 시안으로 제시한 26일 메모리얼 데이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감세안이 통과될 경우 부채 규모가 3에서 4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성장 기술주들의 부담이 됩니다.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던 미증시에 하락 빌미를 제공하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압박받았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1.9% 내렸는데요. 젠슨 황 CEO가 전 정부의 반도체 수출 정책은 실패했다며 칩 수출이 차단되는 바람에 중국 내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반토막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빠르게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 시장을 놓치고 AI 패권 경쟁에서의 엣지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 줄지어 나오는 소매업체들의 실적 가이던스, 향후 미국의 소비 동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미국의 대형 할인 판매점 타겟은 관세 불확실성에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5%대 급락했습니다. 반면 아마존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앤디 제시 CEO는 관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수요와 가격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죠. 오프라인에 주력하는 타겟과 달리 이커머스 강자인 아마존이 관세에 더 강한 방어력을 보이는 겁니다.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는 차세대 HVDC 아키텍처 개발에 엔비디아와 협력한다 밝힌 뒤 시간의 거래에서 190% 가까이 폭등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업체 스노우플레이크는 마감 후 호실적과 견조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자 7% 가까이 오릅니다. 루멘 테크놀로지스는 AT&T가 루멘의 광대역 인터넷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10%대 폭등합니다. 의류기업인 어반 아웃피터스, 마감 후 기대를 훌쩍 웃도는 주당 순이익 등 호실적을 전하자 16%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독야청청, 어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한 구글 알파벳의 간밤 흐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M7 종목 하락 속 유일하게 2.9%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이 판단하는 세 가지 와우 포인트, 자체 AI 모델, 자체 하드웨어,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빠르게 AI를 적용시킬 운영체제, OS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구글의 I.O.에서 전면 AI 탑재의 새 이름이 된 AI 모드, 그 중심엔 자체 LLM인 제미나이 2.5가 있는데요. 벤치마크 성능이 챗 GPT의 최신 모델들보다 뛰어났고요. 구글은 AI 모델 연산을 위한 전용 칩셋인 TPU를 독자 개발의 자체 하드웨어로 AI 서비스의 비용과 속도, 에너지 효율성 3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있죠. 글로벌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만 70%가 넘는 안드로이드. 자체 OS는 온디바이스 형태로 구글의 AI를 실생활에 자연스레 녹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면서도 못 막는 아주 강력한 무기, 검색 시장 점유율이 있죠. 전보다 조금 떨어졌다고는 해도 90% 안팎 수준의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 중입니다. 이에 증권가 목표가 평균치는
194달러 선에서 IB들도 목표가는 각각 다르지만 장기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가 200달러, JP모건은 195달러, 모건 스탠리 185달러로 194달러의 목표가 평균치는 구글의 상승 여력이 12에서 13%가량 남아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구글의 I.O.가 확실하게 부각시킨 건 AI 시장의 프론티어 중 하나인 오픈 AI에겐 하드웨어와 OS가 없고 하드웨어와 OS에서 단단한 입지를 갖고 있는 애플은 AI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밤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AI 기기 개발 스타트업 I.O.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65억 달러 규모로 이는 오픈 AI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건인데요. 조니 아이브가 누구인가? 스티브 잡스의 레전드 프레젠테이션을 가능케 한 아이폰 디자이너이자 아이팟,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현재 애플 하드웨어 대부분의 효시가 된 디자인은 모두 조니 아이브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결국 이번 인수는 오픈 AI가 챗 GPT뿐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 OS 확보까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을 시장에 보여준 강력한 시그널인 셈입니다. WWDC 기대감이 역대급으로 낮은 AI 느림보 애플은 이 소식에 2.3%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야심차게 IPO 시장의 신성으로 등장한 코어위브는 반도체 종목들이 흔들려도 그리고 부채 상환 목적 9.25% 금리에 2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해도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어위브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임대해주는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를 하고 엔비디아 칩 기반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주목받았죠. 1분기 실적도 무려 420% 매출 성장세. 그 덕에 상장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코어위브의 주가는 39달러에서 간밤 종가 106.12달러, 시간외에서도 19% 급등한 107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최근 들어 투심이 다소 흔들리는 시장이지만 코어위브처럼 상승을 이어가거나 52주 신고가, 역사적 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인데요. 추격 매수 관점이라기보다 섹터 아이디어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는 2002년 기업 공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는 엑스펜드 에너지가 2021년 2월 이래 사상 최고치, GE 버노바도 2024년 GE에서 분사한 이후 처음으로 463달러, 최고가를 터치했습니다. 그 밖에 어제 골든돔 소식 전해드리며 언급했던 레이시오는 138.8달러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 그 밖에도 에너지 음료로 유명한 몬스터 베버리지, 냉난방 공조 시스템 전문 기업 트레인 테크놀로지스 등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우려 속에서도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WTI 원유 선물이 0.7% 내린 61.5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재정 적자 확대가 우려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G7 사이에 환율 절상 논의가 이어졌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달러 인덱스가 99.6선까지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탈환하면서 한때 109,800달러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